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명리학에 입문하게 되면 바로 코앞에 있는 용어가 음양오행이죠. 이 중에서도 오행은 명주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행이 서로 돕는 상생의 관계와 서로 극하는 상극의 관계는 명리학 학인들이 접하는 첫 관문인데요. 이것이 발전해서 통변에 이르면 한 사람의 운명을 추정하는 데 매우 유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행 분석과 상생 상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을 모두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이론만 습득하기만 해도 차차 쉽게 응용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사주의 근간은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에서 나왔는데요. 사주를 이루는 십천간 십이지 모두 각자 음양오행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행의 기원은 여전히 논란이지만 천지 만물을 목과 토금수의 구성으로 보는 것은 명리학의 근본 골자입니다. 사주가 구성을 이루는 인간도 예외는 아닌데요. 만세력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넣어보면 내가 어떤 오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행의 구성은 목화 토금수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따를 경우 상생, 따르지 않을 경우를 상극이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화 토금수의 흐름은 일반적인 계절의 흐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운이 목에서 화로 왕성해지며 토에서 유지되고 금에서 쇠퇴하며 수에서 완전히 죽습니다. 그런 뒤에 또 다른 기운이 발생하는, 즉 목으로 다시 순환하는 것이 오행의 순환입니다. 이런 순환 과정에서 목에서 화로 가는 것, 금에서 수로 가는 것과 같이 자연의 올바른 이치를 따르면 상생한다고 하는데요. 오행간에 생이라는 글자를 넣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상생의 관계인 것입니다. 반대로 순서를 뛰어넘는 경우는 상극이 되는데요. 상생과는 다르게 목에서 화로 가지 않고 화를 건너 토로 가는 것이죠. 상극에서는 오행간에 극이라는 글자를 넣어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를 상극이라 하고, 이런 경우에 기운을 누르고 상처를 입힌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상생은 좋은 것, 상극은 나쁜 것처럼 분석되기도 하죠. 실제로 몇몇 역술인들은 이러한 사주 구성을 보여주면서 상극의 오행으로 만났으니까 서로가 상처를 줄 것이라고 간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행을 분석하고 보는 법은 매우 단순한 풀이입니다. 예컨대 한 사람의 사주가 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사주가 토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 관계가 상극하는 관계니까 상처를 입힐 것이라는 게 가능성이 있는 말이긴 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누르는 모양새이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오행만으로 이루어진 사주도 그렇고, 또 이런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만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오행을 분석해 보면 특정 기운을 가진 과도한 사람이 상생하는 오행을 만나면 너무 과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상극하는 오행을 만나게 되면 기운을 얻게 해주니까 좀 더 좋은 사주로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생과 상극의 입장은 좋고 나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 불필요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다면 상극이라는 현상이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물론 오행의 분석을 이렇게 자세히 할 수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목기운은 화기운과 합이 좋고 금기운과는 합이 좋지 않다와 같은 생각으로 조심하는 것 정도로는 충분하지만, 시간을 쓰면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인, 또 비용을 지불한 후 받는 감명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사주를 볼 때 이제 막 명리를 배운 사람은 사주 구성만을 보고, 식견이 쌓인 고수는 사주를 견인하는 인생을 보려 하는데요. 고수가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풀이는 수준이 낮은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조에서 상생관계를 살펴봅니다. 이 주인공은 5월에 태어난 이민일주 여명으로 제격인데요. 한여름에 태어난 임수가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지지무근이라 종격이라 칭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간명에서는 종격이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타고난 식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일주인데요. 어찌 되었건 간에 식상생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지 식신 임목이 월지 오화와 인호합을 하고 있는 것은 같은 궤도를 달린다고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 불러놓고 그 앞에서 장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에 상관이 투했으니까 나의 말, 교육, 예체능, 글과 말솜씨에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간의 식상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몸으로 때우는 식의 육체적인 노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중의 경금 인성을 내가 얼마나 잘 가꿨느냐에 따라 식상의 형태, 즉 밥벌이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인성을 통한 공부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말로 먹고 사는 사주로 관은 있는데 인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직장 사주이기는 하지만 승진과 관련이 없는 직업이 좋을 듯합니다. 이 명조에서는 상극관계를 살펴봅니다. 이 주인공은 병세가 약한 편인데요. 현재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명조는 진월에 태어난 기축일주 여명으로 지지에서 재성의 수기운과 인성 화기운이 제극인을 하네요. 월간 간목 정관의 뿌리가 연지 인목과 월지 진토 겁재에 있고, 위세가 좋으니까 남자복은 있다고 봅니다. 시천간 경금 상관이 간목 정관과 상극하여 무력하고 지지 제극인 작용으로 중년 이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지지의 구성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천간 경금과 간목이 상관 경관하고 일지와 시지가 추고 기문관살이 형성되며 또 제극인을 형성하니까 시댁 혹은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은 아닙니다. 시지 오화 편인 화기운이 월지 진토와 일지 축도 속의 개수에게 당하여 힘이 없습니다. 35 경자대운과 45 기해대운에 지지 수기운이 들어오면서 건강이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55 무술대운에 진술충 축술형으로 신체 건강이 나빠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